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시황 유튜브 버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지수가 좀 하락 출발하긴 했지만, 낙폭을 줄여서 좀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에 돌발 대형 업종의 어떤 약세가 튀어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죠. 뭐 이슈별로 좀 살펴보면, 우선 초반에는 이제 미국 성장, 그리고 증시 전망 하향이 제시가 됐잖아요. 미국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증시가 빠질 것 같다, 앞으로 하락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제시를 하면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데는 굉장히 굵직한 데잖아요. 여기에 뭐 JP 모건 뭐 이런 데까지 합쳐지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데인데, 어쨌든 여기서 앞으로 미국 경제나 증시 전망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좋을 것 같은데, 나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망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런 어떤 정서들이 좀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이제 어제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좀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 가지고는 뭐 크게 밀릴 정도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뭐 낙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죠. 그런데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 규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정 거래 정정당당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너무 문화발식으로 여기저기다 확장을 해서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산업 육성을 못하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또 이슈가 됐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사업 확장도 못하거니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업 가치가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슈가 돼서 두 종목이 급락을 하고, 이때부터 증시가 이제 밀리기 시작해서 오후까지 별다른 어떤 큰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워낙 두 종목 많이 팔다 보니까, 뭐 잠시 후에 이제 업종별 수급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이제 이틀 연속 순매도 하면서 수급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계기로, 사실 미국 성장 둔화만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저재료 가지고 오늘 매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규제, 그리고 두 종목에 대한 매도가 워낙 강하게 어떤 작용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도 적지 않게 나오는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도 조금 좋지는 않았어요. 원달러 환율이 재료 대비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만 가지고 보면 저게 사실 우리나라 경제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놓고 봤을 때 뭐 대단히 어떤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환율이 많이 올라갔고, 뭐 저것 때문에 올라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또 아시아 증시도 전체적으로 좀 주춤거리고, 그러니까 오늘 뭐 카카오 네이버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특징이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 들어서 매일 하락 종목 수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대비 월요일에 하락 종목이 더 많았고, 월요일보다 화요일에 하락 종목이 더 증가하고, 화요일 대비 오늘은 뭐 하락 종목이 훨씬 더 증가를 했죠. 1000종목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제 우리가 차트로 놓고 보면, 최근에 어제 제가 121선 3200포인트 거기서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대롱대롱 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예 그냥 그 아래로 내려가 버렸죠. 그러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삼자면, 그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1선, 그러니까 21선 부근에서 이제 꼬리 달고 올라가서 뭐 요 정도에서는 좀 저점 만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살짝 이제 심어준 정도죠. 근데 어쨌든 이틀 연속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점 좀 부담이 됩니다. 이게 사실 이런 형태로 음봉 쭉쭉 나오면서 이틀 연속 빠진 게 지난번 급락했을 때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 정도에서 좀 반전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걱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 점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수를 보면 26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만, 이게 딱 보면 네이버가 7.7포인트 뺐고 카카오가 9.2포인트 뺐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17포인트를 뺐어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17포인트를 뺐다라고 놓고 보면, 뭐 사실 거기 여기다가 뭐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리온 합치면 이 네 종목이 20포인트 정도 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에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 그러니까 이 점을 또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뭐 두 종목이 다 좀 뭐 표현상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말아먹은 날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2,800억 정도 순매도했고, 이게 장중에 4천억 원 이상 갔다가 이제 그 매도가 줄었죠. 그리고 기관도 매도, 올 매도. 예, 그러니까 동시효과 전까지 금융투자는 매수였는데 어쨌든 이제 올 매도로 이제 바뀌었고, 개인들이 양시장 합쳐서 거의 8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이제 다만 보시면 그 동시효과에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비차익 거래에서 그 매도가 좀 많이 줄었잖아요. 1200억 이상 이제 매도가 대폭 줄어드는 1300억 정도 매도가 확 줄어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줄었죠. 그러니까 비차익이라는 거는 여러 종목을 동시에 매수하는 거. 예, 그러니까 컴퓨터 입력을 해서 여러 종목 한꺼번에 확 매수할 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비차익 매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때 컴퓨터로 이제 대형주 여러 개, 그러니까 이거 비차익이라는 건 뭐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얘기하는 거니까 대형주를 고르게 사버려 이렇게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었다. 보통 이렇게 동시효과의 매수가 왕창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 되면 뭐 그 다음에 좀 시장이 괜찮은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 요즘 하도 변수가 많으니까 뭐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런 어떤 특성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업종으로 보면 뭐 서비스 업종 매도가 압도적이었죠. 예, 서비스 업종의 매도가 압도적이었고, 전기전자 업종은 그래도 외국인들은 매수했다. 그러니까 오늘 근데 서비스 업종만 6,700억을 팔아가지고 기관도 3,000억 팔았죠.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이 들어가는 게 인터넷주 들어가고 게임주, 그다음에 하이브도 또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매도는 카카오하고 네이버 쪽에 집중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종목으로 보면 이게 이제 기관 동향인데 카카오하고 네이버 두 종목만 3,200억 원 가까이 팔았잖아요. 두 종목.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 전체 매도보다 두 종목 매도한 게 훨씬 더 컸죠. 그다음에 기관 매수한 거는 이제 LG화학 SO일인데 사실 매도한 거 잘 보시면 1위 종목이 1,940억 팔고 2위 종목이 순매도 2위가 1,200억인데 순매도 3위가 이 ETF 빼고 3위 종목이 아모레가를 228억 판 게 세 번째로 많이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을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두 종목에 매도가 집중됐고, 외국인들은 뭐 더했죠. 예, 외국인들 보면 카카오 4,300억 매도, 다음에 이제 네이버 2,300억 매도, 그러니까 두 종목 순매도가 6,60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그리고 순매도 3위가 카카오뱅크인데 이것도 거의 한 700억, 사실 700억도 조금 판 게 아닌데 그러니까 두 종목 매도에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적게 보일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카카오하고 관련해서 뭐 워낙 많이 팔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매수하는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가 매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2천억 원 이상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2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 기아 매수했고, 뭐 이런 종목군들 이제 매수한 게 좀 특징. 근데 어쨌든 오늘 특징은 그냥 카카오, 네이버 엄청 많이 팔았다. 근데 쟤네들 빼면 그렇게 판 것 같진 않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 보면 그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카카오게임즈, PNT,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수가 좀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에서는 이제 실적주 골라서 담는 정도,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오늘 대체로 좀 매도 우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수한 종목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제 2차 전지 쪽 매수를 좀 잡아놓은 게 특징,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쪽으로 넘어와서 보면 뭐 기관은 어떤 업종별 특징이 확 잡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기관도 역시 오늘 뭐 외국 기관이 코스닥에서 워낙 많이 팔아서 매수한 쪽에서는 어떤 업종별 특징이 잡히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최근에 실적이 확 좋다라고 분석되는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뭐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쪽에서 보면 뭐 업종 장세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장세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 그런 경향을 보인 게 이제 오늘 양시장 수급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징주로 넘어가서 보면 그 카카오가 엄청 많이 빠졌죠. 이게 보면 이게 61선 정도 타고 계속 움직이던 종목인데 61선 튕겨가고 61선 튕겨가고 61선 쫙 붙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견디면서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 완전히 추세가 깨져버렸어요. 오늘 완전히 깨지면서 121선까지 한 번에 빠졌죠. 오늘 장중에 11% 넘게 빠졌었는데 이 정도 낙폭은 2012년 이후에 최대폭이거든요. 하루 낙폭으로는 굉장히 빠지면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추세까지 다 깨고 내려가는, 예,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카카오가 빠진 이유는 이게 이제 뭐 워낙
많이 이것저것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이게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카카오 같은 해외 쪽에서는 사업 벌이지도 않으면서 국내 사업만 확장하는 거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골목상권 다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상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직접 판매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냐. 뭐 누구누구의 무슨 보험 상품 이렇게 해서 판매할 땐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광고나 하지.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해서 뭐 이제 그 상생을 갖다가 깨는 그런 대기업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늘 그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보니까 계열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외 계열사를 합치면 158개. 예, 이게 우리나라 대기업들 계열사가 몇 개가 되는지, 재벌들 대기업 계열사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규제가 합리적이냐, 이제 아니 그게 아니면 이런 케이스는 규제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제기가 된 거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주주들이 되게 환해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이게 좀 톤이 좀 다운되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들 문제가 있고 카카오 때문에 침해받은 어떤 또 그 상공인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어떤 푸시가 뭐 약간의 조정은 될지 몰라도 이게 딱 그냥 없었던 듯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서가 조금 더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금 긴장감이 한동안은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긴장감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빠질까? 여기서 반등할 거라는 게 궁금하게 한데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샘플이 LG화학 리콜 사태 터지면서 확 빠졌었잖아요. 근데 고점 대비 한 20% 정도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격하는 형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비슷하게 될지는 아니면 오늘 하루에 매도가 끝나고 돌아설지. 그러니까 또 뭐 워낙 또 그 두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탄탄하잖아요.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사업성만 놓고 보면 이제 탄탄한데 수급이 워낙 안 좋아서 이제 밀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또 공매도하고도 좀 엮여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오늘 그런 이야기도 돌았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이제 공매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공매도가 되면 카카오도 같이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빠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떤 의견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제 LG화학의 사례를 보면 급락하고 조금 괜찮아지나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빠지고 이런 형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단정하기보다는 며칠 동안의 어떤 수급 동향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빠지는 동안에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형태가 진행이 되다가 수급이 진정이 되면서 이제 반격이 나왔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추이라든가 수급 동향을 좀 보면서 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던 종목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주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했죠. 어젠 제가 이제 알루미늄이 왜 강한지 이제 제가 긴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 부품주가 또 수소차 관련해서 뭐 현대에서 이제 뭐 수소차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이제 추진한다라고 하고 뭐 여기저기 대기업에서 또 수소차 관련된 사업에 집중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제 관심을 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왜 관련된 종목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종목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건 뭐 제가 추천주가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추천할 저기가 아니니까 성화이텍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오늘 뭐 주가가 한 3.5% 정도 올라서 이제 끝났는데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거는 차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차 껍데기.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 들어가는 이제 여기 지금 쫙 회사에서 이제 하는 사업 부분들 홈페이지에서 이제 받아온 건데 전부 이런 류의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차체 전문 업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이런 거하고 왜 엮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회사 홈페이지가 얼마 전에 꽤 전이지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회사 홈페이지는 한두 번씩 보면은 좀 잘 업데이트 잘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보면 회사에서 하는 사업 분야에 이렇게 붙여놔요. 친환경 부품, 스마트카 부품. 그러니까 이걸 아예 회사 홈페이지에 붙여놓고 어느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안내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는 이걸 한대요. 그러니까 수소 저장 탱크, 그다음에 수소 탱크의 모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수소차 관련돼서 사업을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이제 원적외선 선 센서라든가 라이더 센서라든가 이게 이제 그 사방에 뭐가 이제 근접하는지 전파 쏘고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방에 뭐가 근접하면 이제 뭐 위험 신호를 내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장애물이 뭐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갖다가 이제 감지할 수 있도록, 또 저기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걸리는 게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 부품주에 그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이게 이익률이 되게 낮아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래서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근데 안 좋을 때는 쉽게 또 적자가 또 오래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부침이 있는 게 좀 특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 특징들 중에서 다른 종목들이 메인 종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종목은 좀 왜 올라갔을까라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공부 삼아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뭐 매일 특징주 분석할 때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하나씩 또는 두 개씩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화이텍이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정도 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제 증시 투자 포인트를 보면 우선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이게 이제 반짝 그냥 잠깐 의견이냐 아니면 이제 크게 영향을 줄 거냐. 지금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가 주는 무게감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쟤들이 그래서 심상치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냥 계속 안 좋다라고만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이게 증권사들마다 뷰가 조금씩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계속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안에서도 애널리스트들 별로 의견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그러던 애들이 그런 거다라고 볼지 정말 추세를 심각하게 볼지 요게 이제 하나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아침 상황만 놓고 보면은 저걸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자꾸 경기 둔화 이슈가 나오게 되면 조금 불편함이 될 수 있으니까 요 경기 둔화 재료가 그냥 반짝 기후에 그칠지 아니면 이후에 계속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을지 요 단어가 계속 뉴스로 등장하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네이버 카카오 매도에 따른 수급 이후 폭풍. 그러니까 매도가 지속될 거냐. 그러니까 이 두 종목만 그냥 매도만 지속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지수를 끌어내려서 다른 대형주까지 이게 떨어지면 이게 선물 시장에서 또 하락 쪽으로 베팅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다른 대형주까지 눌려버리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으로 가게 또 이용해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나쁘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 매도하고 다른 대형주를 매수해 버리면서 뭐 일종의 뭐 롱숏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떤 매매가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그냥 네이버 카카오 자체가 이제 반짝 매도하고 바로 올라갈 거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확장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확산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만기 이후 만기 이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다음 주 초까지 이제 수급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만기 전까지는 수급을 어떤 의미 두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요일 이제 당장 만기일인데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태도 그러니까 순매수하다가 지금 매도로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핑계 갖다 붙이자면 네이버 카카오 때문에 매도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숫자상 보여지는 거상 매도로 집게 되면 투자자들이 또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FMC 때까지는 방향성보다는 3,100, 3,200인가 보다. 그러니까 3,200에서 3,300을 기대를 했다가 3,100에서 3,200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로 돌아서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박스권을 지금 현재 위치가 되느냐 아니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느냐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외국인들의 태도 특히 시가총액 1, 2위 종목을 오늘 괜찮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요걸 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가운데서도 업종별 상승 시도는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뭐 수소차, 2차 전지 일부 이런 것들은 좀 종목 장세 나오고 있고 또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받은 종목들은 오늘 장중에 쉽게 마이너스로 밀리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갈 종목이 눌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덜 빠졌다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올라갈 종목들이 수급도 좋았는데 못 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 추려놓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두 종목이 그러니까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그냥 피해를 준 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핑계김에 추억의 브랜드로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이게 다음 접속하셨던 분들 옛날 이거 하고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보세요. 종합주가지수가 755포인트 시절, 코스닥이 142포인트 시절. 이게 이제 2000년대인가 아마 그때 메인 페이지일 거예요. 2000년대 어느 날 메인 페이지인가 아마 그럴 텐데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 특정 날짜로 되돌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다음을 그때 이제 특정 날짜로 한번 되돌려가지고 했던 건데 그때는 다음 홈페이지가 이랬거든요. 아이디 뭐 한메일넷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 이쪽에다가 하게끔 돼 있었고 뭐 뉴스 같은 거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붙고 막 하여튼 이거 보면 되게 재밌죠. 인사청문회 뉴스 있네요. 이런 것들 좀 뉴스 있었고 다음에 사람 찾기 기능이 오픈했다 뭐 이런 거 있었고 이때만 해도 다음이 되게 소박했었는데 그죠. 근데 지금 뭐 카카오라는 회사하고 통합되고 나서 완전히 그냥 뭐 매머드급의 대기업이 돼버렸죠.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생각난 게 옛날에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하고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해서 사업을 해볼까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요런 페이지였어요. 여우사이라는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는 거 이렇게 좀 이제 옛날 친구도 찾고 막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만든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런 걸 이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이것도 검색해 보니까 또 옛날 홈페이지가 뜨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런 걸 했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조금 이제 수월하진 않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이렇게 편안한 장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의미 두기보다 이제 종목 장세니까 종목에 더 비중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유튜브 버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하기, 다음에 이제 좋아요랑 그리고 이제 꼭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